안녕하세요. 원탑국어 김선생입니다. 오늘은 2권 문법편 파트 2 문법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에서 합성어, 파생어, 심화 개념 정리하겠습니다. 자, 심화 개념은 내신이나 수능에 자주 출제되거나 제가 20년간 수업하면서 학생들이 헷갈려하거나 자주 틀리는 문법 개념들을 항목별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심화 개념은 시험에 직접 나오는 예시들이 많으니까 꼼꼼하게 공부하시면 점수 향상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영상 청취 후에 여기 심화 개념 정리 항목에 직접 써보세요. 자, 내가 못 쓰는 것들은 다시 공부하고 채워넣으시면 되고요. 그래야지 내 개념이 내 것으로 완벽하게 정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법은 개념을 정리한 뒤에 바로 확인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데요.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돼? 문제를 풀게 되면 다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자, 앞으로 개념 정리한 다음에 바로 확인 문제 푸시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합성어, 파생어, 심화 개념 들어가겠습니다. 자, 합성어, 파생, 심화 개념의 형태소의 구분. 자, 다음 예문의 형태소를 구분하시오. 그죠? 자, 하나씩 볼게요. 자, 일단 형태소는 뭐예요? 뜻을 구분해주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죠. 그럼 이제 뜻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에 따라서 어떻게 돼? 실질 있고 형식 있고, 그죠? 그 다음에 혼자 쓸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자립 있고 의존이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그냥 묶지 말고 이렇게 통으로 정리했죠. 그죠? 실질 자립은 어떻게 돼? 명사, 관형사, 부사. 그 다음에 형식 의존은 조사, 어미, 접사. 그 다음에 실질 의존은 용언의 어간 플러스 어간. 그죠? 요거만 보면 되겠네요. 그죠? 자, 어간은 익다, 먹다에서 어떻게 돼? 중심이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뜻이 있으니까 실질이면서 다라는 애들이 붙어야지. 혼자 쓸 수 없죠. 그죠? 다라는 애들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의존이 되는 거다. 그럼 얘네는 쉬운데 얘만 좀 따로 구분해 주면 되겠죠. 그죠? 얘네는 크게 문제가 없어. 이렇게 구분하는 거는. 근데 얘만 용언의 어감만 실질 의존이고 나머지 형식 의존은 조사, 어미, 접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하나씩 분석해 보면은 자, 나는 솔잎을 씹어 보았다. 그럼 나는 당연히 실자. 그죠? 너는 조사니까 형의. 자, 솔잎을 여기서 솔잎을 같이 묶으면 안 돼. 따로따로 떼줘야 되겠죠. 솔방울 할 때 솔이니까 뜻이 있어. 그러니까 뜻을 가진 가장 작은 말이 되니까 실자. 그 다음에 잎은 실자. 그러니까 얘는 합성어가 되는 거죠. 합성어. 솔잎은. 대신에 합성은 이렇게 어근끼리 쪼개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을은 형식 의존이 되는 거고, 이제 요게 또 문제가 되는 거네. 그죠? 씹다랑 보았다가 합쳐졌어. 근데 어떻게 돼? 씹은 우걱우걱 이런 의미의 뜻이 있겠죠. 그러니까 근데 어라는 애가 필요한 거잖아. 자견제 못 쓰니까 실자가 아니고 실의가 되는 거고, 용언의 어간이니까. 근데 어가 중간에 이어주는 애인데 연결어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은 당연히 문법적 기능만 하는 거니까 형의. 근데 보다는 어떻게 돼? 씨 이런 개념이죠. 영어로 씨 이런 개념이니까 당연히 실질 의존이고, at은 과거 시제 선어머럼이죠. 그럼 얘는 당연히 형식 의존, 다는 형식 의존,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씹어 보았다는데, 그죠? 이거 씹다 보다가 합쳐지는 과정에서 우걱우걱 이런 씹는 뜻이 있으니까, 그죠? 혼자 쓰이지 못한 의존 형태소다. 그 어는 연결어음이니까 형식 의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산에 누가 밤나무가 매우 크다, 그죠? 그럼 얘는 실질 자립 명사니까, 그죠? 얘는 형식 의존. 근데 밤나무도 역시 합성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밤하고 나무 따로 떼주고 실자 가는 형이, 그 다음에 매우는 실자 부사니까 크를 어떻게 돼? 실질 의존, 그 다음에 다는 형이 이런 식으로 구분해주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젯밤에 집에 가는데 우산이 없었다. 그럼 이제 어제는 실질 자립이고, 그 다음에 밤도 역시 실자, 형의, 그 다음에 이제 집은 실자, 애는 조사니까 형의, 가는 데는 가다. 그죠? 이런 개념이니까 실질 의존이고, 는도 역시 어떻게 문법적 기능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현재 선어머럼이 이런 거니까 이제 형식 의존, 얘도 대도 어떻게 돼? 형식 의존, 그 다음에 우사는 실자, 그 다음에 이는 형이, 그 다음에 이제 없었다 역시 다 쪼개줘야 되겠죠? 업이 뜻이 없으니까 뜻이 있으니까 실의, 그 다음에 얘는 형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란 하늘의 풍선 세계가 높이 높이 올라간다 이랬죠. 그죠? 파란은 실자, 그 다음에 하늘 명사니까 실자, 위도 명사니까 실자, 로는 조사죠. 그죠? 그러니까 형이, 풍선은 실자, 새는 수관형사죠. 그죠? 새니까 근데 얘도 수관형사도 실자. 그 다음에 걔는 단위명사인데 역시 뜻이 있다고 봐줘야 돼요. 얘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근데 실자, 그 다음에 형이, 그 다음에 높이도 역시 높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뜻이 있으니까 실의, 그 다음에 이는 형이,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간다. 위로, 이런 올라가는 개념이니까 실의, 라는 역시 형이, 간다는 어떻게 돼? 이런 개념이니까 실의, 형 이렇게 된다. 자, 우리가 근데 이게 힘든 이유가 어미, 그죠? 용언의 어간과 어미, 특히 어미는 어떻게 엄마어미, 선어머로 구성되는데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땐 구분이 힘드니까 이런 것들 신경 쓰시고 어떻게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품사 심화 개념 2 들어갈게요. 한정적 접사와 지배적 접사. 이게 조금 이제 약간 어려운 개념 중에 하나인데. 자, 이제 똑같은 볼게요. 자, 지 플러스 웅이 만나서 지붕이 됐고, 사랑스럽다가 만나서 형용사가 됐단 말이요. 자, 우리가 이제 한번 볼게요. 얘는 명사죠. 웅은 전미사야. 그죠? 근데 이제 명사지. 그런데 이제 품사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품사가 안 바뀌는 애들을 한정적 접사라고 얘기하는 건데, 얘는 사랑이스럽다를 만나서 명사인데 접사를 만나서 형용사가 됐는데, 그럼 이런 경우 스럽다 때문에 사랑이라는 애가 사랑스럽다면서 품사가 바뀌었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힘이 세. 얘 때문에 품사가 바뀌는 걸 지배적 접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보면은 지붕은 품사가 바뀌지 않았는데, 그죠? 스럽다라는 전미사를 만나서 품사가 바뀌었죠. 지배적 접사는 품사를 바꾼 만큼 힘이 세니까 지배적 접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한정적 접사는 이렇게 품사를 바꿀 수가 없어. 그런데 지배적 접사는 이렇게 품사를 바꿀 수 있다. 이게 둘의 차이점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은 당연히 여기 보면 햇밤, 햇과일, 그죠? 그럼 얘는 다 뭐가 되는 거야? 그냥 밤, 과일, 명사 그대로 품사 안 바뀌었죠? 근데 얘도 어떻게 돼? 명사인데 품사 안 바뀌었죠? 그죠? 그럼 접두사는 품사를 바꿀 수가 없어요. 품사를. 이게 중요한 거야. 앞에 붙어서 뭔가 변화를 줄 수가 없다라는 거야. 접두사는. 자, 그런데 먹다 플러스 이잖아. 용언이잖아. 그런데 뒤에 이가 와서 누구를 명사로 바꿔준 거지. 그 다음에 차근차근은 부사인데 하다가 붙어서 역시 어떻게 돼? 형용사가 된 거란 말이야. 그럼 얘네의 공통항은 지금 뭐? 전미사라는 거죠. 그죠? 전미사. 그러면 접두사는 품사를 바꿀 수가 없어. 그래서 한정적 접사가 대부분이지만 전미사는 이렇게 품사가 어떻게 돼? 바꿀 수 있는 지배적 접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자, 지배적 접사는 주로 전미사에 한해서 존재한다는 걸 아시면 우리가 구분이 빠르겠죠. 그럼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한정적 접사는 품사를 바꿀 수 없다. 지배적 품사를 바꿀 수 있다. 그럼 한정적 접사는 접두사가 대부분이지만, 그지? 지배적 접사는 전미사가 있으니까 역시 어떻게 돼? 접두사가 있느냐, 전미사가 있느냐, 그걸 구분해 주시면 구분이 빨라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합성어, 파생어, 치마 개념 3 들어갈게요. 통사적 합성과 비통사적 합성의 차이. 자, 통사적 합성의 구조는 명사, 관형어, 명사, 목적어, 서술어. 이 틀을 자꾸 외우시는 게 굉장히 좋다 이거죠. 그죠? 용언의 어간 플러스 연결형음이 용언의 어간. 그 다음 이제 위 구조를 통해 통사적 합성과 비통사적 합성의 차이점을 쓰고, 다음 얘들이 통사인지 비통사인지 구분하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볼게요. 이제 통사적 합성은 그 밤낮 논밭, 이건 명사니까 통사적 합성이고, 새는 역시 어떻게 돼? 새가 해를 꾸며주는 거니까 그 정상어순이니까 통사적 합성이고, 그죠? 자, 나는 꽃을 좋아해 하면 어떻게 돼? 주어 목적어 서술어인데 이게 정상어순이니까 본받다 역시 그 통사적 합성이 되는 거고. 자, 들어가다, 뛰어가다. 중간에 이어준, 들다와 가다가 만났는데 이어주는 연결어음이 어가 만나서, 그지? 뛰다 가다에서 어가 들어가서, 그죠? 연결어음이 들어가는 건 통사적 합성이라고 했죠. 그죠? 자, 무언가 합쳐질 때 이어준 연결어음이 사용되는 게 통사적 합성인데, 자, 이제 그럼 요걸 통해서 우리가 구분해 볼까요? 자, 늦잠, 부술비, 그죠? 자, 늦잠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예요? 비통사적 합성이죠. 용언이 체언 앞에 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또 비가 부슬부슬 내린다 해서 부술이 어떻게 돼? 부사어인데 역시 뭐를 체언 앞에 왔으니까 뭐가 된다? 비통사적 합성이 된다. 그 다음 용언끼리 합쳐질 때, 자, 높다, 높으르다, 검다, 붓다, 굶다, 줄이다, 뛰다, 놀다인데 중간에 연결어음이가 없죠. 그죠? 뭐 높고 부르다, 검고 붓다 이런 식으로 된 게 아니고 그냥 용언끼리 바로 다이렉트로 합쳐졌으니까 얘는 비통사적 합성이다. 그럼 결국 연결어음에 있는 게 정상인데 연결어음이 생략된 거 자체가 비통사적 합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통사적 합성의 예와 비통사적 합성의 이런 틀을 자꾸 이해하시면 우리가 구분이 굉장히 빨라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합성어, 파생어, 심화 개념 4, 헷갈리는 합성어, 파생어 구분. 자, 이런 게 이제 이게 많이 헷갈리는 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내신이나 모의고사에서 많이 난 얘들만 이제 정리를 한 건데,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접두사 플러스 어근, 맨손, 햇밤, 군소리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앞에 접두사가 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 파생어가 되는 거고, 자, 어근 플러스 전미사는 당연히 이런 애들은 뒤에 꾼이 전미사가 되는 거니까 파생어. 그 다음에 이제 어근끼리 합쳐진 건 다 어떻게 돼? 합성어가 되는 건데, 자,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 한번 볼게요. 자, 군말, 군소리, 군밤, 알밤. 자, 이제 여기 군말과 군소리는 군말, 군소리, 군은 쓸데없는 소리야. 쓸데없는 말, 쓸데없는 소리니까 이거는 그 접두사가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문제겠지. 그죠? 얘는
합성어, 얘는 파생어란 얘기야. 자, 군밤은 구운 밤이잖아. 그러니까 굽다 플러스 밤이 만나서 구운 밤이니까 합성어가 되는 거고요. 알밤이 합성어가 아니랬죠. 분명히. 껍데기를 제거한 알맹이의 뜻을 가진 접두사로, 그죠? 접두파생어랬지. 그러니까 알밤, 알몸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파생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합성어, 얘는 파생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웃다 플러스 음이 만나서 명사가 된 거고, 그 다음에 가르치다 플러스 음이 만나서 명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믿다 플러스 음이 만나서 명사가 된 건데, 자, 이런 거는 음기가 들어가는 건 다 무엇이다? 무엇이다? 파생어다. 달리다를 명사로 만들면 달리기가 되죠. 그죠? 웃다를 명사로 만들면 웃음, 웃기가 되는 거잖아. 음기가 들어간 거는 무조건 파생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대다, 답다 이런 거는 다 어떻게 돼? 접사랬죠. 그죠? 접사. 그러니까 파생어가 되는 거고. 자, 민족, 성도역, 성질, 기질 이런 뜻이 어떻게 돼? 파생어가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얘네는 다 파생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성 역시 어떻게 성격과 기질 나타내는 전미사니까 파생어에 해당된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여기서 또 헷갈리는 애들이 있네, 그죠? 자, 들장미, 날고기. 그럼 우리 들장미는, 합성어로 많이 얘기를 해요. 합성어로.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야생의, 그지? 그 야생 고양이, 들고양이, 그지? 야생 장미 이런 의미 뜻이는 거니까 여기에 다 어떻게 돼? 들고양이나 야생 들장미는 다 무엇이다? 파생어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고 날고긴 역시 어떻게 돼? 파생어. 이제 강행군이 강이 심하게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심하게 행군하다 이런 의미로 어떻게 돼? 이제 파생어가 되는 거. 이 강마르다를 많이 헷갈리시는데 합성어로 보는 게 아니고 강이 말랐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어떻게 깡마르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죠? 저 여자 너무 깡말랐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심하게 말랐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니까 얘는 파생어 되는 건데 얘랑 얘를 좀 많이 우리가 틀리고 헷갈리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이제 새색시 첫사랑 얕보다 곁눈질.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얘네는 뭔데? 합성어인데 얘네를 파생어로 또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색시는 어떻게 돼? 이제 새로 시집온 색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첫은 첫 번째니까 어근과 어근이 합쳐진 합성어가 되는 거고요. 얕보다 역시 어떻게 얕다보다예요. 그럼 어근과 어근이 합쳐져서 합성어가 되는 거고 이게 이제 곁눌지는 좀 복잡한데 이런 경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런 경우가 내신과 모의고사에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자 일단은 곁이 어떻게 나는 네 곁에 있고 싶어 하면 곁은 명사야. 누는 명사니까 어근어근이 합쳐졌어. 그죠? 근데 얘는 이제 곁누는 어떻게 돼? 곁누라면은 합성어가 되지만 질이 붙어서 뭐가 된다? 파생어가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그럼 우리가 합성어 되지만 결국엔 어떻게 돼? 전미사가 붙어서 최종적으로는 파생어가 된다. 요런 구조를 주고서 요거에 맞게끔 유사한 예를 찾아주세요 하는 문제들도 시험에 자주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돌아가다 한번 볼게요. 얘는 당연히 합성어죠. 그죠? 돌다가다. 그 다음에 어떻게, 얘도 합성어인데, 자, 이제 볼게요. 얘는 당연히 연결한 어미가 있으니까 통사적 합성. 그 다음에 얘는 연결함이 없으니까 비통사적 합성. 그런데 이렇게 의성부사, 의태부사 이렇게 이제 같은 애들끼리 합쳐진 건 통사적 합성이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것도 좀 헷갈리는 예인데 뜬 소문은 떠다니는 소문에서 뜨다 플러스 소문이 되니까 어근이 되는 거. 헛소문은 우리 얘를 헛소문을 저걸로 또 많이 이해를 해요. 합성어로 이해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헛이 어떻게 헛되는 이런 뜻이야. 그래서 헛디디다. 그지? 헛소리 이런 건 어떻게 다 뭐가 된다? 파생어가 된다. 그러니까 얘는 합성어, 얘는 파생어. 이걸 구분하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합성어, 파생어 심하게 하냐, 구와 단어의 차이 구분하기. 자, 얘는 붙였었고 얘는 띄었었죠. 그죠? 그럼 이제 똑같은 큰형인데 뭐가 단어고 뭐가 군지. 자, 이 문제는 합성어와 구를 구분할 줄 아는가를 묻는 문제인데 큰형은 우리 집 맏형 이런 뜻이에요. 붙여 쓴 거는 단어야. 붙여 쓴 건 무조건 합성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집 맏형이라는 뜻이고 그냥 큰형 띄어 쓴 거는 키가 큰형이라는 의미에 어떻게 돼? 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합성어는 단어이기 때문에 중간에 다른 말을 끼워 넣을 수 없어요. 근데 이제 큰형은 붙였었으니까 단어가 되는 거죠. 얘는 단어가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교육정책 문제점 이런 식으로 명사 쭉 열거되는 거는 구가 되는 건데, 문장 성분의 일종이 되는 건데, 우리의 큰형 이런 식으로 다른 말, 그러니까 어제 우리의 큰형이 왔어. 이런 식으로 다른 말이 끼어 들어갈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구가 되는 건데, 자, 말 그대로 어떻게 돼? 키가 큰 철수네형 이래서 분리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건데, 구분하는 방법은 요걸 가지고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중간에 띄어 쓰는 건 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서술성이 있다라는 건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 중간에 다른 단어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이게 분리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게 말 그대로 뜻은 어떻게 돼?
키가 큰 형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 여기서 어떻게 돼? 의미가 이제 그 사람들 사이에 많이 쓰이다 보니까 특수하게 굳어진 게 이렇게 된다. 우리 집 맏형 이런 의미로 쓰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합성어 파생어 심하게 정리 마치겠습니다.